안녕하세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근황 토크를 하는데 벌써 또 1년이 됐거든요. 지금 제가 미국에 온 지 오늘로써 딱 4년 삽니다. 진짜 딱 4년. 근데 이 영상을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4년 차 미국 생활 리뷰를 또 할 거고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게 제 영주권 근황일 것 같은데 아직 영주권 안 나왔고요. 한 3개월 전쯤에 이제 140까지는 승인이 내놨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485만 남겨두고 있는데 문호가 안 열려가지고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1년 더 생각하고 있고요. 1년에서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년 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내년 문호 10월에 활짝 열리길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에 영주권 막 소개하는 그 영상에서 뭐 2년 반이면 나온다? 아닙니다. 지금 난 5년 걸릴 것 같은 느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간에 한번 노동청인지 변호사인지 실수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초반에 적정임금 단계에서 한 8, 9개월을 날렸기 때문에 남들보다 당연히 더 많이 걸리는 거고 내가 영주권 들어간 게 보니까 2022년 4월이거든요. 그때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 시작한 사람들 지금 다 영주권 받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도 접수도 못하고 있고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아예 J1에서 신분을 바꿀 때 H1을 한번 지원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종종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는 영주권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모르고 한 변호사도 처음에 뭐 2년, 2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한 학생 비자로 뭐 한두 학기면 반이면 되겠지 싶어서 이제 학생 비자로 바꾼 건데 거의 학교를 졸업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때 H1을 지원했었어가지고 뭐 어차피 로터리여가지고 랜덤이긴 한데 제 주변에 H1B 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사 다니면서 돈 벌고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또 H1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서 신분을 바꾸는 거는 이제 돈을 그만큼 안 내는데 외부에서 이제 외국에서 처음 받아서 오려면 막 10만 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와서 H1을 하기에는 뭐 시간 아깝고 거의 학생으로 그냥 최대한 졸업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안타깝고요. 아마 운 좋으면 내년 안에는 나오면 좋겠고 안 돼도 2027년 상반기에는 제발 나오길 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여기 살고 싶지 않아요. 난 4년 너무 힘들어. 제 영주권의 상황은 이렇고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제 유튜브를 보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영주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제 저희 힘냅시다. 이제 코로나 때만큼 그렇게 꿀 영주권 타임이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게 그것밖에 답이 없고요. 제가 최근에 면허도 이제 또 갱신했거든요. 운전면허도 제가 4번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면허를. 이렇게 나만큼 미국에서 면허 많이 바꾼 사람 못 쓸 것 같아. 왜냐하면 저는 비자 기간에 그 항상 제가 DMV 갈 때마다 그 만들어주는 사람이 내 비자 기간만큼의 면허를 줘서 막 1년짜리밖에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4년째잖아요. 그래서 4번 만들었고요. 막 제 친구들은 막 한 번에 5년씩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던데 나는 왜 1년씩밖에 안 만들어줘서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갔을 때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서 신분 변경을 했잖아요. J1에서 F1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에 안 나갔기 때문에 스탬프가 없어요. 비자가 이미 J1 시절에 만료된 비자란 말이에요. 여권에 있는 게. 근데 그거를 보더니 네 비자 익스파이어 됐다고 처음에 면허를 못 만들어 주겠대.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신분 변경을 했고 작년에도 나는 신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면허 만들었었는데 그때도 나는 비자 만료된 걸로 만들었었고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약간 잘 모르는 것 같아. 자꾸 막 나를 불체자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안 만들어 주려고 해가지고 근데 다행히 이제 어떻게 잘 돼가지고 미국의 면허라고 해야 되나? 미국의 면허는 거의 신분증 개념이거든요. 근데 리얼 아이디랑 드라이버 라이센스 두 종류가 있는데 리얼 아이디는 이제 거의 여권 대신이야. 그걸로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그게 내 신분증이고 드라이버 라이센스는 그냥 진짜 딱 운전 면허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리얼 아이디를
원래는 리얼 아이디로 갱신을 하려고 했는데 걔가 비자 때문에 안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만약에 리얼 아이디로 정 만들고 싶으면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스탬프를 다시 받아오라는 거야, 비자를.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갱신해달라 이래서 드라이버 라이센스로 이번에 새로 받았고요. 그래서 총 면허가 4개가 생긴.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컬렉트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나 면허증 컬렉트였는데 자기가 무슨 상부에 보고해야 된다고 내 면허도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면허 총 4번을 만들었는데 3개만 가지고 있고요. 한 놈은 지금 사라졌어. 보면 이제 살도 엄청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면허 사진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얼굴형의 변화 이런 게 네, 큽니다. 지금은 뭐 어차피 영주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의 올해도 끝났잖아요. 이제 내년 벌써 이렇게 시간이 폭풍같이 흘러갔는데 뭐 내년도 금방 오겠죠. 뭐 미국 이민자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영주권을 받고 나서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걱정인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다 똑같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나고 자란 미국 시민권자들이랑 내가 경쟁하려면 뭔가 그만큼 뛰어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딱히 그런 게 있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뭐 미국 애들도 지금 취업하기 힘들어가지고 취업 난이다 어쩐다 하는데 이제 나는 영주권 뭐 어쨌든 신분 문제는 해결해서 뭐 그렇게 큰 걸림돌은 없겠지만 내가 그들 사이에서 뭔가 경쟁력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일한 공백 그게 너무 길어지면서 회사 경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한국에서 조금 일한 거 여기 와서 제2번으로 일한 거 나머지는 다 학생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력이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이는 많은데 무경력 신입으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미국 회사를 만약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또 제가 눈이 높아가지고 아니 뭐 한인 회사 갈 거면 굳이 미국에 나는 안 살지. 그래서 미국 회사를 가고 싶은데 좀 내가 원하는 연봉을 줄 만한 데를 가려면 이제 그만큼의 내가 스펙이 뛰어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걱정이어서 지금은 그냥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지금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 블로그도 쓰면서 그거를 취업 포트폴리오처럼 하려고 지금 블로그도 계속 쓰고 있고 코딩 공부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책을 쓰고 있거든요. 뭐 로맨스 소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다 보니까 좀 그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경영학 서적 같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그런 느낌의 책을 지금 쓰려고 그러니까 책을 출판하려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의 1? 목표는 내년에 출판하는 거여서 10분의 1 정도 쓴 것 같고 약간 자기 출판 이런 거는 되게 제가 한번 책을 써봤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원고를 쓰고 있고요. 그런 걸로라도 어쨌든 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편이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난 준비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 회사를 오래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영주권만 가지고 내가 과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좀 걱정이 많고 그래서인지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지. 그렇게 힘들게 받아놓고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완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사업을 꿈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물론 망한 적도 많아. 한국에서도 사업했다 망한 적도 많고 그런데 뭔가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큰 돈을 벌려면 절대 회사 생활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만의 스몰 비즈니스라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은 좀 더 일단 시장적으로 크고 막 그렇게 대중적인 아이템이나 대중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니치 마켓이 되게 큰 것 같단 말이야. 여기 니치 마켓이 한국 마켓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 그래서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거라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용기를 얻고 지금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좀 막 어떻게 할지에 막 적어가지고 디자인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좀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 아니 뭐 실패 스토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외국인이 사업하는 그런 관련 유튜브를 찍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정리하면서 네, 나중에 진짜 영주권 나오고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생기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일단 당연히 온라인 베이스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은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 막 틱톡, 유튜브 이런 거 되게 열심히, 그러니까 외국인 팔로워를 늘리려고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틱톡도 사실 원래 잘 안 하다가 최근에 막 열심히 하면서 뭐 팔로워가 그래도 자그맣게나 한 300명 가까이가 생겼거든요. 원래는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틱톡도 거의, 그리고 틱톡은 한국인 팔로워가 없어. 다 외국인이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려면 우선 내가 먼저 유명해져서 내가 그 제품을 들고 나오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거든요. 아니면 광고비에 그만큼 쏟아붓거나. 근데 나는 그 정도로 큰 자본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쓰면서 홍보를 해야 돼서 틱톡이랑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거를 최근에는 하고 있어요. 그거를 아마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이러면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고민이 많고 하는 게 많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동안은. 그리고 이제 제가 3년 차부터 이야기 드렸지만 성격적으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제 유튜브를 이제 초반부터 봐보신 분들이라면 뭐 느낄 수도 있고, 제 친구들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도 이제 요즘엔 좀 나아졌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니까 사람이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매번 말했다시피 집이 그립다거나 한국이 그립다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여행을 좋아했었어가지고 좀 여행을 못 다니는 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그런 신분의 걱정 속에 내가 묶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너무 또 힘들기도 하고, 그것만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신분의 굴레 때문에 이건 무슨 신분 제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뭐 외국인으로 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도 미국 영주권 정도면 나는 빨리 나오는 거라 생각해. 다른 나라는 더 오래 걸리는 데도 많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4년 차 정도 되면 거의 이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오래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계속 여기서 건강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 그거를 이제 잘 못하면 막 번아웃이 오고, 이제 전에 나처럼 마탱이가 가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그나마 지금 고양이 키운 지도 1년이 됐고 혼자 산 지도 2년, 이제 룸메이트들이랑 방 쉐어해서 살다가 혼자 산 지도 2년 됐고, 그러면서 나만의 공간과 그런 게 생기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진짜 혼자 사는 분들한테 나는 고양이 너무 추천드리는 게, 강아지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나를 너무 힐링시켜주는 존재? 누군가 나를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외로울 때 고양이 키우는 건 난 너무 추천드리고요. 스트레스를 풀 뭔가가 있어야지 이런 외국 생활에서 좀 오래 견디고 현실을 좀 잠시나마 잊게 하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을 하면 나는 좀 잡생각을 좀 안 하는 편이거든. 원래는 잡생각이 굉장히 많지만 운동을 하면서 좀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소하는 편이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제가 6개월 지금 얼마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이제 6개월 동안 아침마다 맨날 갔어요. 여행 가거나 뭐 그런 날 빼고는. 한 여행 플러스 한 3일? 말 빼고는 나 진짜 맨날 출석했어. 필라테스 맨날 다녔고 그냥 습관처럼 갔고. 근데 그렇게 운동하는 순간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지나 생각해보니까 그 6개월이 진짜 너무 빨리 흘러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또 6개월 끊을까 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또 더 영주권 더 오래 걸린다고 막 지금 정부 셧다운돼서 그 노동청은 아예 그냥 일 안 하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한 4년 5년 더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정도 생각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예 한국에서 이제 신분을 받아 들어온 경우는 괜찮지만 외국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저처럼 중간에 이제 이렇게 신분을 변경한 분은 자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뭐 최소 4년, 빨라도 3년 반? 나는 이미 거의 3년 반 된 것 같아. 버티려면 이제 자기만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어쨌든 계속 저는 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어가지고 계속 앞으로 뭔가를 할 걸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년, 2년 버티고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그걸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멘탈 관리를 진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약한 멘탈인 사람은 힘들어. 뭐 운 좋으면 진짜 운 좋으면 내년에 영주권을 받고 저는 일단 이주를 할 생각이거든요. 영주권 나온 후에는 나는 무조건 이주를 할 거고 저는 캘리를 뜰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제 전공 이런 걸 생각하면 사실 뉴욕이나 LA가 내 전공에 맞는 일자리는 많긴 하거든. 근데 사실 그런데 너무 뭐 집값이나 이런 생활 이런 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자취를 10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건데 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뭐 나는 술, 유흥 이런 거 난 절대 안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놀 게 없다, 클럽이 없다 이래도 난 이제 진짜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음 집은 고급 아파트로 가고 싶거든요. 막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집에서 모든 걸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호텔 같은 시설의 아파트에서 너무 살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텍사스를 갈까 생각을 했어요. 텍사스가 이제 그런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막 많이 이주하고 있고 이래서 텍사스로 갈까 했는데 거기 너무 덥고 그리고 이제 좀 종종 제가 이제 듣는 바에 의하면 총 맞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괜히 갔다가 근데 뭐 내 친구 말로는 뭐 놀 게 너무 없다 이러는데 사실 저는 뭐 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어서 뭐 나한테 놀이시설은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나는 집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가격 대비 집 퀄리티를 생각하면 텍사스가 맞거든. 근데 뭐 내 전공이나 내 커리어적인 거 그런 걸 생각하면 뉴욕도 괜찮긴 한데 그러면 나는 뉴욕에서는 그런 내가 가고 싶은 그 고급 아파트들은 보니까 기본 4,000불에서 5,000불이더라고. 그러면 나 도대체 연봉을 얼마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냐고. 나 그러면 한 쓰리잡 해야 된다니까. 영주권 받고 나서도 한 쓰리잡 뽀잡 이렇게 해야지 4,000불짜리 아파트에서 내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월세 내잖아? 정작 집에 있는 시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나는 집에서 이렇게 컨텐츠 찍으면서 그렇게 돈 벌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고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어차피 아직 영주권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건 차차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는 일단은 미국 회사를 지원할 거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뽑아주는 도시가 있다면 저는 어디든지 갈 의향이 있고요. 뭐 알래스카 제외 다 어디든지 갈 의향이 있습니다. 하와이도 이번에 여행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하와이는 일자리가 없어 보여. 하와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이따 나가봐야 돼서 짧게 끝내자면 4년 전 제가 제2원을 준비하면서 봤을 때랑 지금이랑 또 너무 일단은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제2원을 결심한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조언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메일로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답장을 해드리긴 했는데 저가 준비했을 때는 지금은 또 너무 달라가지고 제2원으로 여기 들어와서 영주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에 제 영상을 보고
보신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2년 반 아니고요. 더 걸리고요. 기본 4년 5년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아예 어린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거든. 이제 20대 중반 정도는 30살 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내가 오지 말라고 해서 안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아니니까 자기만의 확신을 가지고 다들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조차도 너무 많이 후회를 하고 후회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 사람은 당연히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안 했던 선택에 대해서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항상 모든 사람이면 난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조차도 나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면서 근데 이제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에는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는 후회를 나쁘다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그래서 나도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이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길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더 후회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가장 큰 후회는 미국에 온 거고요. 근데 또 미국에 안 왔으면 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백수 캥거루족으로 엄마랑 살았을 수도 있고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니까 제가 그거는 영주권을 진행하겠다 영주권 같이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응원을 보내고 싶고요. 우리 같은 외국인으로서 그냥 열심히 파이팅 하자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진짜 찐 후기는 내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나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도 100% 영주권을 받는다는 건 아니니까 나도 굉장히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요즘은 또 시국이 너무 이래서 괜히 좀만 뭐 잘못했다가 진짜 추방당할 수도 있고 괜히 막 인터뷰 잘못 봐가지고 마지막 영주권 거절돼 막 그런 경우가 없진 않을 거 아니야. 100%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그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그런 거고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때야 이제 뭐 괜찮더라 뭐는 별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우리 한국인 노동자분들, 학생분들, 이민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곧 2026년? 이제 나 이 연도 세는 것도 까먹었어. 나 올해가 계속 2026년이라 생각하고 있었어. 2025년도 곧 끝나니까 만 나이로 이제 곧 30이 되는데 그 전에는 영주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랑 같이 5년차, 6년차 또 함께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근데 우리 고양이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 고양이 어디 갔지? 얼마 전에 털 밀어가지고 아이씨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다 와가지고 그러면 제 이제 유일한 가족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네, 그러면 안녕. 모두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